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작가 윌리엄 제이 베넷, 일렌 글로버 베넷, 번역 루카의 마음이 삐쭉 튀어나왔어. 친구들, 자기절제란 뭘까요? 자기절제란 원하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말해요. 가끔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화가 훅 올라오고 싶은데 지금 당장 뭔가를 하고 싶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그만하고 스스로를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린 그 힘을 자기절제라고 불러요. TV를 보다가 엄마와 약속한 TV 시청 시간이 끝났어요. 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만화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약속한 시간은 지났고 만화는 더 보고 싶고 그럴 때 엄마가 한 번 더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리모컨 버튼을 눌러 그만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기 절제랍니다. 오늘은 마음을 키우는 이야기 모음집 제1권 감정 다루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착하고 바른 마음을 키워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주 많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는 입속에 살고 있는 부탁해요. 옛날 옛적 부탁해요라는 말이 한 소년의 입속에 살고 있었어요. 이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살아있는 작은 존재였죠. 숨도 쉬고 기분도 느끼고 바람도 아주 좋아했어요. 사실 부탁해요는 모든 사람의 입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존재를 깜빡 잊고 지내죠. 그리고 말이에요. 이 착한 말은 자주 입 밖으로 나와야 해요. 그래야 숨도 쉬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거든요. 마치 어항 속 물고기가 물 위로 올라와 숨을 쉬는 것처럼 말이에요. 부탁해요라는 말은 딕이라는 소년의 입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딕은 조금 무례한 아이였어요. 부탁해요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딕의 부탁해요는 오랫동안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점점 힘이 빠지고 숨도 차고 입안 깊숙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딕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빵 줘, 물 줘, 그 책 내놔. 말끝마다 똑똑 짧게 명령만 했고 부모님은 그런 딕의 말투를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딕의 입속 부탁해요는 그보다 더 걱정이 많았어요. 매일매일 입천장에서 나갈 기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딕에게는 존이라는 형이 있었어요. 존은 곧 10살이 되는 아이였고 딕보다 훨씬 공손했죠. 존의 입속에 살던 부탁해요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바깥으로 나갔어요. 햇볕도 쬐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매일매일 신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아침 딕의 부탁해요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숨이 너무 막혔거든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 숨을 쉬고 싶어. 딕의 부탁해요는 결심했어요. 그리고 살짝, 아주 살짝 딕의 입을 빠져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죠.
그렇게 숨을 한 번 깊이 쉬고 살금살금 식탁을 건너 형 존의 입속으로 퐁당 하고 뛰어들었어요. 형 존의 입속에 있던 부탁해요는 깜짝 놀랐어요. 누구야? 여긴 내 자리야. 알아. 딕의 부탁해요가 힘없이 말했어요. 난 동생의 입속에서 살고 있어. 그런데 거긴 너무 힘들어. 날 불러주지도 않고 숨도 못 쉬겠어. 나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숨을 쉬면 다시 힘이 날 것 같아. 존의 부탁해요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물론이지. 그 마음 이해해. 내 주인은 착한 아이라서 부탁해요는 2번 말해도 괜찮을 거야. 편하게 있다가. 그날 점심 형 존은 버터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 버터 좀 건네주세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어요. 허허허, 당연하지. 근데 왜 그렇게 정중하니? 존은 대답하지 않고 이번엔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어머니, 머핀을 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부탁해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웃으셨어요. 물론이지. 아들아, 그런데 왜 부탁해요를 2번이나 말하니? 그러게. 부탁해요. 부탁해요. 존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절로 튀어나왔어요. 케이티, 나 물 좀 줄래? 부탁해, 부탁해. 이번엔 존도 깜짝 놀랐어요. 입이 먼저 말한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너무 정중해서 나쁠 건 없단다. 그동안 딕은 여전히 예전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계란 줘. 우유 줘. 숟가락 줘.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의 말을 따라해보고 싶어졌어요. 정중히 말하는 게 왠지 멋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딕은 어머니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머핀을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마지막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고요? 딕의 부탁해요는 지금 형의 입속에 있거든요. 딕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어머니, 버터를 좀 건네주세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부탁해요는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힌 듯 꽉 하고 걸려버렸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딕은 말끝마다 만 반복했고 가족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저러지? 밤이 되자 딕은 지쳐버렸고 기분도 나빠졌어요. 결국 어머니는 2 아이를 조용히 잠자리에 들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딕의 부탁해요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전날 형 존의 입속에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햇볕도 쬐며 힘을 다시 찾았거든요. 딕은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아버지, 오렌지를 잘라주실 수 있나요? 부탁해요.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러웠고 마치 형이 말하던 것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들이
깜짝 놀랬지 뭐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딕도 공손한 아이가 되었어요. 이제 딕에 부탁해요도 매일같이 기분 좋게 세상 밖으로 나와서 숨도 쉬고 웃음도 지으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친구들의 입속에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말은 뭔가요? 잘못했을 때 용기 내어 말할 수 있는 미안해, 또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고마워, 어려운 일도 척척 도전할 수 있는 내가 할게. 이런 말들이 아직 입속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 않나요? 물론 쉽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엔 어렵지만 천천히 이 말들을 꺼내어 보세요. 오래된 말들이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웃음 짓고 살 수 있게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사자와 생쥐. 친구들, 자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비는 아픔을 함께 느끼고 도와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랍니다. 여기에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자와 생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어느 날 크고 위대한 사자가 햇살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발 위를 지나가다가 그만 사자를 깨워버렸지 뭐예요. 으이, 누가 내 단잠을 깨우는 거야? 누구야? 사자는 깜짝 놀라 눈을 뜨더니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생쥐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외쳤어요. 사자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언젠간 꼭 보답할게요. 네, 제가 사자님을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부탁드려요. 네가 날 도울 수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그만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뭐 잠은 깨긴 했지만 날 위해 도와준다는 그 말은 감동이다. 살려줄 테니 가던 길 가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자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자는 이 작은 생쥐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웃었지만 마음이 너그러웠기에 생쥐를 놓아주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요? 사자가 숲을 걷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만 거예요. 튼튼한 밧줄에 꽁꽁 묶인 사자는 아무리 버둥거려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자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들 내가 무섭다고 근처에도 오지 않을 거야. 난 이제 사냥꾼에게 잡혀가고 말 거야. 그때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생쥐가 달려왔어요. 사자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튼튼한 제 이빨로 이 밧줄을 잘라드릴 수 있어요. 생쥐는 날카로운 이로 밧줄을 열심히 갉아 끊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물은 풀어졌고 사자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살았다! 살았어! 고마워, 생쥐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사자님은 제가 너무 작아서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사자님의 목숨을 구한 건 바로
이 작은 생쥐라고요. 물론 절 살려주신 사자님의 자비가 먼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요. 그럼 내 자비 덕분이지. 이사장님 최고. 그리하여 사자와 생쥐는 둘 다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숲속에서 서로 아끼고 도우며 숲속 단짝이 되었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비가 힘센 사람에게도 있고 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친절은 절대 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도우려는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은 언젠간 꼭 좋은 일로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남을 도운 마음이 결국 나 자신을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되게 해준다는 걸.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달빛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잘 들었나요? 이제 이불 꼭 덮고 꿈나라러 갈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언제나 열심히 살아준 우리 엄마, 아빠. 참 수고 많았다고,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행복한 꿈 꾸며 푹 주무세요. 달빛 친구들, 굿나잇.